뉴욕시가 모든 2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30대 여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해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째 강조해온 이른바 관세 배당금의 지급 여부가 새해를 맞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5년 만에 국가식단 지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가 모든 2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내에 모든 2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신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뉴욕의 모든 가정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육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는 13일 개최되는 신년연설에 앞서 1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욕주는 오는 2028년까지 주 전역 4억 7천만 명의 4세 아동에게 프리케이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뉴욕시가 추진하는 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투케어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적 보육을 이행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주정부와 협력으로 주 전역의 맞벌이 부모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요커스 유나이티드 포 차일드 케어에 따르면 뉴욕시의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보육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30대 여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해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숨진 여성이 단속 요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한 테러에 맞서 방어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바로 숨졌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해당 여성은 아이스 요원을 향해 차를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도주하려는 도중에 총격을 당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여성이 눈에 갇힌 차량을 밀고 있던 아이스 요원들을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해 요원 중 한 명이 자신과 주변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총을 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모습과는 사뭇 다른 설명이어서 향후 적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경찰은 정당방위라는 국토안보부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테러 주장은 헛소리이고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이민단속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써 인명피해를 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망 순간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과잉 대응 논란은 더욱 커졌으며 총격사고 장소 인근 교차로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들며 시위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자는 우리 거리에서 떠나라 등 손팻말을 들고 이민단속국을 규탄했습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뿐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뉴올리언스, 마이애미 등 다른 도시에서도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한편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시작된 도시로 이번 사건은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이 끊긴 곳과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째 강조해온 이른바 관세 배당금의 지급 여부가 새해를 맞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과 12월 해외 교역 국가에 부과한 관세를 재원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최대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거둬들인 막대한 수입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올해가 역사상 가장 큰 환급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발표는 추가 관세로 야기된 혼란을 일부 잠재우는 역할을 했으며 행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지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관세 관련 수입은 약 1,950억 달러로 전 국민에게 2,000달러씩 지급할 경우 필요한 약 3,00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일부 관세 방침이 후퇴하거나 요율이 변경되면서 향후 10년간 관세 수입 전망에도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행정적, 법적 문제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관세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지난해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관세 수입을 활용해 600에서 2,400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만약 현재까지의 관세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될 경우 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최근 관세 환급이나 경기부양금 지급을 사칭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사기 해악이 횡행하고 있다며 사기 문자와 이메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줄리 맨인 뉴욕시 의원이 최초의 유대인 뉴욕시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줄리 맨인 뉴욕시 의원을 만장일치로 새 의장에 선출했습니다. 51명 전원의 찬성표를 얻으며 이례적인 합의를 이뤄낸 맨인 의장은 이로써 뉴욕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유대인 의장이 됐습니다. 맨인 의장은 동료시 의원들의 신뢰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시의회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맨인 의장은 향후 주요 과제로 보편적 보육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소상공인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맨인 의장은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시 소유 부지를 전수조사해 저렴한 주택 건설에 활용 가능한 곳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기는 새 시의회와 새 시장 체제가 동시에 출범해 본격적인 입법과 시정 협력에 들어가는 첫 단계로 시장과 시의원은 같은 선거 주기로 선출되지만 중도 사퇴나 특별 선거 등으로 임기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 이번처럼 새 행정부와 새 의회가 동시에 출범하는 경우는 상징성이 큽니다. 연방정부가 5년 만에 국가식단 지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가공식품과 당류를 사실상 식탁에서 퇴출하고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7일 보건복지부와 농무부가 공개한 2025에서 2030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은 공공급식과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이 되는 연방정부 법적 문서입니다. 이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브루크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새로운 지침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부쩍 늘어난 단백질 섭취 권장량입니다. 새 지침은 기존 체중 1kg당 0.8g이었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1.2에서 1.6g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우선 섭취하라는 권고도 덧붙였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은 달걀과 가금류, 해산물, 붉은 고기,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과 콩, 견과류 등 식물성 식품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당류와 가공식품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식품에 기본적으로 함유된 자연당 외 추가당은 한 끼 식사당 약 2티스푼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하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칩이나 쿠키, 캔디 같은 포장 가공식품은 피하고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알룰로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처럼 최근 식품 시장을 주도하는 소위 제로 슈가 제품용 인공감미료도 건강한 식단 일부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농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무영양 감미료가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하거나 가공식품 섭취를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정부가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에게 거짓말을 해왔으며 설탕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이 비만과 만성질환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 메시지는 명확하다. 진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연방학자금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대학원 진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플러스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에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학, 법학 등 전문 학위로 인정된 일부 프로그램에는 $20만,
일반 대학원 프로그램에는 10만 달러 대출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 왔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석사 과정에 진학했거나 재학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 중 최소 4분의 1은 세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한도가 축소되면 평균 2만 1,000달러 이상을 민간 대출로 추가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화당 측은 민간 대출 시장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결과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가운데 약 40%는 신용 점수가 670점 미만이거나 아예 신용 기록이 없는 상태였으며, 연구진들은 이런 경우 민간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공동보증인이 없으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간 대출의 경우 신용 점수뿐 아니라 현재 소득도 함께 보는데, 풀타임 학생은 재학 중 소득이 낮아 졸업 후 높은 소득이 예상되는 전공이라도 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라며, 조 바이든과 민주당에 의해 초래된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주택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주택금융청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약 55%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배경에 대형 투자회사들의 주택 매입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인플레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 다보스 연설에서 추가적인 주택 및 생활비 부담 완화 제안을 포함해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294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8억 달러 감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09년 6월 272억 달러 적자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수출이 3,020억 달러로 전월 대비 78억 달러 증가한 가운데 수입이 3,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0억 달러 감소한 게 적자 축소에 기여했습니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이 전월 대비 143억 달러 줄어든 게 수입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왔습니다. 이에 미 업체들은 재고 축적을 위해 작년 9월 이전으로 의약품 수입을 앞당긴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글로벌 제약사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실제 100% 관세 복과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 및 컴퓨터 액세서리 제품, 통신 장비 등 자본재 수입량은 늘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이어진 게 컴퓨터 관련 제품 수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수사당국에서 숙련 인력의 대규모 이탈이 이어지면서 범죄 대응과 국가 안보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에서는 고연차 검사와 수사요원들의 사임과 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직에 남은 검사와 요원들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건에 집중 배치되면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정치적 압박에 노출된 분위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법무부의 이탈 인원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휴스턴, 덴버 등 주요 대도시의 연방검찰청에서는 전체 인력의 최소 4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뉴저지 연방검찰청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150명 가운데 50명에 달하는 부장검사급 인력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력 유출에 더해 대규모 재배치까지 겹치면서 수사 공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수사나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 작업에 투입되면서 테러 대응, 국가안보, 기업 범죄 수사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는 사기 저하와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FBI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초 약 1만 3천 명이던 특수요원 가운데 약 800명이 1년 사이 조직을 떠났으며 이에 FBI는 채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은퇴 요원들에게까지 복귀를 타진하는 등 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방첩, 사이버 범죄, 국제금융 사기 등을 담당하는 엘리트 수사기관으로 위상을 쌓아온 FBI가 최근에는 이민자 단속 등 이른바 길거리 업무에 대거 투입되면서 내부 불만이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오픈AI가 병원 진료 결과를 이해하거나 의사검진 전 준비 과정을 돕기 위한 새로운 기능인 챗GPT 건강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챗GPT 건강은 이용자가 자신의 건강 정보와 맥락을 바탕으로 최근 검사 결과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건강 패턴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도록 개발됐습니다. 식단과 운동 루틴, 보험 옵션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등 일상적인 건강 관련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AI는 지난 2년간 60개국, 수십 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260명 이상의 의사와 협업해 챗GPT 건강을 개발했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의사들은 30개 주요 건강 영역에서 60만 회 이상의 모델 응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의료 진단서를 입력하거나 애플 건강, 마이피트니스팔 등 외부의 건강 웰니스 앱을 연결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챗GPT 건강은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인 건강 패턴 파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픈AI는 민감한 건강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전용 공간에서 챗GPT 건강을 운영하고 별도의 메모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건강 관련 대화와 연결된 앱과 파일은 일반 채팅과 분리돼 저장됩니다. 현재 챗GPT 건강은 소규모 초기 사용자 그룹과 함께 사용 경험을 개선 중입니다. 향후 몇 주 이내로 웹과 iOS를 통해 모든 이용자에게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은 파리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종전 후 우크라이나 내 다국적군을 배치해 정기적으로 군사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경기가 호조였음에도 기업들이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신규 채용을 기피하며 구인 규모가 715만 개에 그쳤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협업으로 현재 생산 현장에서는 거대한 로봇 팔이 용접과 도색을 담당하고 자율주행 카트가 부품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의 지도부들은 스카이댄스 소유의 파라마운트 인수 제안을 거듭 거부하면서 주주들에게 그룹 부문 중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 부문에 넷플릭스 매각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골드만삭스의 애플카드 발급 사업을 넘겨받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JP모건은 새로운 애플 브랜드 저축계좌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텍사스 연구진이 미국 7개 도시에서 75에서 102세의 수녀 678명의 건강 기록과 사후 뇌 주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머리가 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자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가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인이 되면서 인수위원회는 과거 스펜버거와 함께 일했던 30대의 제임스 허를 주정부 재무차관으로 발탁했습니다. 글로벌 한류의 영향으로 영국 옥스퍼드대가 낸 영어사전에 라면, 해녀, 선배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가 8개가 새로 등재됐다고 한국어 컨설턴트가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